예, 반갑습니다. 이게 설날 며칠 앞두고 이렇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야만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아까 제가 위로를 받은 것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 그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또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뒷걸음질 치다가 지잡은 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이 되기 전에 한 해가 되기 전에 세미나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세미나를 가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또 저희가 여기에 강의가 기록도 되고 하니까 그래도 좀 무리를 해보자 그랬는데 정말 오늘 그 많은 분들이 또 이것 때문에 권리들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제 이 강의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누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미나 얘기인데요. 먼저 하기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인숙 선생님이 2019년도에 발제문을 갖고 계시는 것들도 좀 놀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쓴 글들을 저도 이렇게 잘 저장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잘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글들을 좀 묶어가지고 좀 문집을 만들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겸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저기 제가 대학로 해화동에서 인문학 사도시라는 책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요새 저 코로나 때 못하긴 했지만 술도 가끔씩 먹고 그러거든요. 한번 제가 초대 한번 할게요. 오셔서 어 뵈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기적인 착한 사람이 탄생 강의했던 것이 정말로 오래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이제 바로 어제처럼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그다음 우리 차아름 선생님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아름 선생님이 책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로 이렇게 책을 읽는데 책을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도처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각자 따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옆에 그런 이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데 마중물의 세미나가 좀 그런 강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변미아 선생님이 늘 하고 계시는 고민 어떻게 하면 우리 고민들을 사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걸로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건 뭐 저희들도 함께하는 고민이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뵙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만 아니었었으면 좀 목동에 저희가 원래 목동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거기 모여가지고 좀 떡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얘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한순애 선생님의 그 목요광장에 대한 추억들이 있는데 제가 했다고 목요광장에서 한순애 선생님이 쓴 글을 좀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거 보시면 아마 왜 한순애 선생님이 목요광장을 그렇게 목매어 사랑하는가 이런 걸 알고 또 저희들도 또 그렇고 다만 이것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 코로나 그 녀석 때문인 건 거지 우리의 열정이나 아니면 그것의 중요성을 몰라서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한미경 선생님이 아까 그 선언문처럼 읽으셨는데 그 끝나고 쉬는 시간에 앞에 계신데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사람들이 입맛이 없다는 것을 평생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현숙께서 옆에 있다 맞아 막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표리부동하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우리 한미호 선생님 저 술 한잔 드실 때 좀 모습을 봤어야지 이 글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위선이다 이런 생각이 그래갖고 그러니까 진짜 입맛이 없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이 뭐냐면 좀 떡 무슨 떡이죠 그게? 기장떡. 기점? 기정떡? 기장떡. 둘 다 맞습니다. 그렇죠. 둘 다 맞다는. 기지떡, 기지를 발휘한다. 아무튼
그래서 떡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입맛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두 분 때문에 내가 마음이 급해지는 건가요? 지금 내가 강의하는 중에 저걸 먹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요 발제문들도 하나하나가 너무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해온 분들이 좀 함께해서 좋다. 그리고 이 발제문들의 큰 특징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꿈꾸며 제목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시기에서도 꿈을 꾸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강영준 선생님도 이성으로 비관하고 의지로 낙관하는 세상, 이상은 어떻게 일상이 되는가 유아전 선생님, 한미경 선생님 상상상 지도에 들다.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이세진 선생님도 시크릿 불시 모임. 이건 좀 약간 좀 이렇게 음모적인 느낌이 나가지고 시크릿 이 당당하게 해야지. 아무튼 근데 이게 전부 다 희망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세상이 언제까지 이렇게 좀 어렵겠냐 이런 좀 희망을 품게 되는 전체적인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고요. 오늘 저는 사실 우리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우리 한 국장님이 이제 그 집안일로 그만둬야 돼서 이 뒤에 뒤풀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또 한 가지는 또 이 설 전인데 이것을 가벼운 인사로 또 마지막 강의니까 끝내야 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누구에게는 권리가 되고 오래 있을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하겠어요. 특히 우리 이한인 선생님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제가 나름대로 최대한 좀 빨리 마중물 얘기를 한번 이렇게 늘 듣던 얘기긴 한데 그래도 오늘 한번 정리한다 이런 느낌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마중물 삼각형 얘기할 테고요. 오늘 이제 첫 책이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인데 이게 이제 문학 작품 가지고 이게 자본주의라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고 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얘기할 때는 누구나 다 이제 이 뭐랄까 부담스러워하니까 제가 자본주의를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누구나 다 일상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해할까 해서 이제 내린 결론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좀 하게 되면 좀 인문학적으로 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쓴 것이 이제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을 했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어떤 요구를 하냐면 한국의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은 좀 언제 하냐. 이제 한국의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의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하고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제일 처음에 큰 차이가 초기에 서유럽의 부르주아지들은 진보 세력이었거든요. 부채제에 저항했던 그리고 자유권을 외쳤던 진보 세력이었고 그들이 이제 자기 재산권들을 확보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쌍길로또들한테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한테 상당히 좀 보수적인 것들로 전환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상상과 뭐 연대의 어떤 그런 선언들은 굉장히 그 역사를 좀 발전시켰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국의 부르주아지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건데 한국의 부르주아지는 일제에 태어났고 그래서 일제에 협력하면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제가 물러나자마자 미군정이 적산부라 일제가 남기고 난 재산들을 가지고 성장을 했고 이승만 정부가 또 이 원조 경제 그러니까 이제 원조가 들어온 거라고 또 우리 재벌들한테 물려주면서 몰빵해주면서 또 성장을 했고 박정희 정부가 또 차관을 가져다가 엄청나게 또 많이 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본은 권력에 저항하면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고유의 철학과 이념을 만들어가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권력 속에서 이제 온실 속에서 자란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는 과대 성장돼 있고 그 속에 자본이 이제 커졌다 이렇게 되고 그 국가는 반공주의 발전주의라는 것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해서 개혁도 안 했고 혁명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발전 국가가 재벌이 결탁하면서 공장은 병영적 노동통제 그러니까 꼭 군대처럼 공장이 군대화된 건 거죠. 그리고 사회가 군대화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권위주의적이었고
그다음에 사회임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축소가 되면서 가족과 개인의 책임을 물었던 이런 역사들을 보면은 이제 한국의 이기적인 착한 사람은 훨씬 더 찌그러지고 왜곡된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아마 좀 뭐랄까요, 이 한국의 자본주의 성장은 굉장히 왜곡됐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올해 정도 한국의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을 좀 문학 작품을 가지고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책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상상상의 길도죠. 상상상 지도가 그런 지도가 아니라 맵이 아니라 상상상의 길이다. 그래서 이제 마중물의 이제 꿈과 마중물의 실천들을 좀 담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토론하면서 이제 쓴 책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은 이 PDF 파일도 있고 아마 읽지 못하신 분들은 마중물에서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가지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걸 PDF 파일로 얼마든지 이렇게 누구든지 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마중물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마중물이 고민하는 세상을 바꾸는 어떤 그 고민들은 뭐냐, 전략은 뭐냐, 이제 이런 건 거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녀와 나무꾼 중에, 지금 선녀와 나무꾼은 우표죠. 이 우표를 만든 국가가 있죠. 근데 선녀와 나무꾼에서 누가 가장 나쁠까 그랬었을 때, 사람들은 극중의 인물 중에 찾는데 그게 나무꾼이다 또는 사슴이다. 그런데 사실은 극중의 인물이 나쁜 게 아니라 그 극중의 인물들을 그렇게 설정해서 만든 작가가 나쁘다. 그래서 이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서 가장 나쁜 것은 그 작가인 건 거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작가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구전하면서 전래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야기한 독자가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틀러 체제로 치게 되면 작가는 히틀러고 독자는 이제 아이만 같은 사람이다. 폼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냐 했었을 때 그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를 묻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누군지를 물어야 된다 해서 제가 이 작가를 달달놈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가가 물을 수 있는 독자, 그걸 묻지 못하는 독자는 이제 악의 평범성, 평범한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악이 만들어진다. 사유불능과 악의 평범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가를 볼 줄 아는 힘, 그러니까 달달놈을 비판적으로 볼 줄 아는 힘. 두 번째는 작가가 만들어낸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이 오징어 게임 속에 나타난 세상이죠. 예, 기생충에서 나타난 세상. 그 세상을 읽을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이제 작가를 읽고 달달놈을 읽고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세상, 그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읽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읽을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reading the world거든요. 세상을 읽긴 겁니다.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독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상을 읽지 못하는, 그러니까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과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하는데 생각당하는가 생각하는가 이렇게. 그래서 생각당하는 작가가 만들어 놓은 것은 악의 평범성과 사유불능,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주의를 주장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세상을 너가 비판하고 이것을 이탈하려고 하는 것은 네가 빨갱이인 건 거다. 네가 이것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 중립주의거든요. 정치적 중립주의라는 말만큼 작가의 달달놈의 아주 유리한 언어는 없다는 건 거고, 정치적 중립주의라는 말만큼 정치적인 말은 없다. 네, 이런 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폼나게 하는 게 대안 없는 비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 속에 있는 독자들은 뭐 어떻게 되냐면 의도된 무지, 그러니까 무지를 의도하는 거죠.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고의적인 태만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 프리모 레비가 한 말이죠. 고의적인 태만함은
그리고 이제 프레이리는 그 속에 있는 시민들은 침묵의 문화 속에 있고 자유에 대한 공포를 갖는다.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걸 공포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인간은 호모 이코노미쿠스.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고 나는 합리적인 어떤 이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리딩 더 월드가 아니라 리딩 더 워드. 그러니까 이제, 교양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그 정보만 읽는 건 거다. 교육이 그렇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은, 이렇게 이 달달론과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을 읽지 못하니까 문제의 원인이 개인과 가족이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서의 사랑은 허구적 사랑이라는 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사랑을 하는데 이게 허구적 사랑이고, 그래 남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달달남의 목소리로 신화의 세상 속에 산다 이런 건 거죠. 그래서 마중물에서 이제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매개를 하는 건 거다. 악의 평범성을 선의 평범성. 그러니까 내가 비판할 수 있다라면, 모든 시민들이 비판할 수 있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선을 만든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악의 평범성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얘기하는데 좀 조악하긴 해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비판으로 깨어난 시민들은 선을 만들 수 있고, 정치적 중립주의 대신에 모든 것을 쟁점으로 다루고 그리고 각자가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갖도록 한다. 이게 고이텔스 바우합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모든 것을 쟁점으로 다룬다. 그래서 대안 없는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비판 자체가 대안이다. 비판과 성찰로 가고 대화와 공동 성찰로 가고 호모 폴리티쿠스고 문제제기식 대하고 세상을 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부당한 질서다. 개인과 가족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인데 이것은 질문과 권리가 연대다. 자기 목소리를 공동체에 참여하는 존재, 이것은 이제 마중물은 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사실은 하나하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시작할 때와는 달리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앞에 계신 분들도 침울해져가지고, 가능하면 좀, 이제 넘어가 보자. 이렇게 돼요. 교수님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예. 그 앞에 방금 보여주신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생각 다하는가 생각하는가에서 네. 허구적 사랑에도 질문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이 허구적 사랑의 질문과 진정한 사랑의 질문에 둘 다 질문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한 사랑의 질문은 어떤 그간의 과정에서 제가 알겠는데 허구적 사랑의 질문은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건지. 허구적 사랑의 질문은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이런 게 이제 허구적 사랑의 질문인 건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세상을 비판으로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제 비판하는 질문들인 건 거죠. 왜 쟤는 자꾸 남 탓만 하냐, 자기 탓을 해야지, 뭐 이런 질문들인 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불쌍하긴 하지만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자선으로 나타나고, 진정한 사랑은 이제 질문 자체가 상당히 달라지는데, 우리 까마라 브라질 대주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거예요. 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들은 나를 성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내가 왜 가난한 이들이 굶주리는지 물으면 그들은 나를 빨갱이로 이야기한다. 뭐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랑에서는 그런 질문들을 얘기하는데, 허구적 사랑에서는 질서를 만들어 놓고 질서에서 희생양에게 착한 척하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질서를 유지하는 것들이 허구적인 사랑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르미날에서, 우리 제 책이죠. 제르미날에서 허구적 사랑의 전형적인 장면이 제르미날에 나오는데요. 그레고아르 부부는 탄강주의 부부는 세실에게, 자기 외동딸인 세실에게 그들에 대한 적선을 맡겼다. 좋은 교육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온정을 베풀어야 하며 스스로 자기 집을 선량한 신의 가정이라고 말해왔다. 게다가 그들은 분별 있게 자신을 베풀고 악에 속하거나 악을 부추기지 않도록 항상 고심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터였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돈으로는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가난뱅이는 이수만 생겨도 아주 작은 합회단이죠. 술을 마시는 것이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자신은 언제나 현물이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그레고아르 부부는
자기 딸에게 저 사람들을 적선해줘. 그래야지 우리가 선량한 사람처럼 보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자선을 자기를 위해서 이제 하는 건 거죠. 영국에서 지금까지 이제 뭐죠, 이 귀족계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왜 무너지지 않았냐? 그러면 적선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유지했다. 이런 이제 이론을 얘기해. 그 얘기는 뭐냐면 저들이 저항만 하려고 하면 너네들이 원하는 것이 이거였지 하고 조금씩 준다는 건가, 이렇게. 조금씩 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식민지에서 엄청나게 그 수탈을 해가지고 자기네 노동자들한테 주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귀족 노조 그랬을 때 영국의 노동자들은 수탈해 온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지배자들이 조금씩 준 것을 가지고 혁명으로까지 못 갔다. 뭐 이런 것이 이제 패시브 리볼루션, 그래서 수동혁명, 거기 혁명이 없었고 계속 수동적으로 끌려온 거다, 오히려 지배자들한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관점에서 보면 이제 허구적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구적 사랑에서도 사람들은 아까 이제 개인과 가족의 문제들을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판에 대해서, 대안 없는 비판을 하지도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좋은 질문도 있지만 나쁜 질문도 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잘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 질문이 나쁜 질문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아무튼 적절한 질문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들을 이렇게 이제 왼쪽에 생각 당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쫓아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생성의 함정에 빠져요. 저들 스스로가 알고 있고 저들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저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민중들에게 묻고 그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욕구가 뭔지를 우리가 잘 조사해서 그들을 이제 이 뭐라 그러나 원하는 것을 이게 이제 당사자주의 이렇게도 표현이 돼. 당사자주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사자가 생각 당하는 사람들이면 어떠냐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을 때 그 국민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는데 국민한테 물었는데 그 국민이 히틀러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생성의 함정인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럼 그들을 의식을 가르쳐줘서 의식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의식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의식성인 건 거죠. 의식성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의식성은 그들을 의식화시키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지인은 좋은 것 같아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양날의 칼일 거다. 왜 양날이에요? 물론 그 시민의식을 정당하게 합당한 시민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지만 그 국가 정책이나 기조에 따라 의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식화를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의식화를 가장 잘한 사람이 히틀러예요. 스탈린이고. 그러니까 이제 의식화를 잘했기 때문에 히틀러 체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고 끝까지 그 다음에 스탈린 체제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의식성이 좋은 것 같은데 의식성은 또 다른 폭력일 수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 자생성도 문제고 의식성도 문제다는 건 거예요. 저희가 이제 80년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 민중은 즉자적인 계급이에요. 뭘 모르는 계급인 건 거죠. 그래서 저 뭘 모르는 계급을 대자적인 계급, 의식, 진리를 알게끔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누가 하냐? 전위정당이 해야 된다. 이게 의식성인 건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전위정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있는 건가요? 나는 옳고 쟤들은 틀리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식이 있다가 보니까 사실 그 얘기를 쫓아가다가 보면 상당히 좀 난감해지는 건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새벽 3시에 경희대 뒤뜰에 숲속에 나오라고 했고 얘기를 일방적으로 했거든요. 선배들이. 그러니까 선배들의 얘기를 받아 적어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됐지. 그래서 비판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거였다는 건가요. 자, 그러면 제가 의식성과 자생성 중에 마중물은 어떤 입장이냐 이게 이제 질문인 건가요. 마중물은 어떤 입장인 거냐 이런 질문인 건데
이 의식성은 주로 활동가들이 똑똑하고 대중들을 내가 대변해주는 활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노동 운동에서도 좀 나타났는데, 80년대 이제 마르크스라든가 그런 진보적인 이론을 읽은 활동가들이 공장에 들어가고 민주화가 되면서 노동자들이 막 투쟁에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띠를 딱 두르고 노동 해방으로 가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제 노동자들은 머리띠를 두르고 막 이제 노동 해방을 하겠다고 왔는데 사실은 노동자들은 노동 해방에 관심이 없어요. 임금 인상에 관심이 있지. 머리띠를 딱 들었더니 임금 인상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이 활동가들 입장에서 머리띠를 딱 들으니까 야 이제는 그 상당히 그 이 권력에 맞서는 이런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들이 됐구나. 근데 사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에 이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전투적 경제주의다. 형태는 전투적인데 내용은 경제주의다. 이렇게 전투적 변혁주의가 아니라 전투적 경제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민들이 생각당하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 이런 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들을 내가 교화시키고 계몽시키려고 하는 순간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또 역으로 또다시 생각당하게 되는 건 거죠. 시민들이. 그러니까 제가 히틀러가 생각당하게 했던 시민들을 내가 가서 나한테 생각당하게 할래? 이런 거랑 똑같은 건 거예요. 무슨 얘기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걸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자생성과 의식성 사이에 그럼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라디칼인 거예요. 라디칼리스트다. 라디칼리스트는 뭐냐면 히틀러가 얘기하든 스탈린이 얘기하든 유범상이 얘기하든 간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게 달달놈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를 너무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당황하게 했는데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간에 대문자 트루스,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들을 누구든지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는 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완전한 진리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하면 갖고 있어요. 쟤도 갖고 있어요. 쟤도 갖고 있어요. 쟤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건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대문자 진리라고 얘기하듯이 쟤도 제 것을 대문자 진리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내 것이 대문자 진리라고 하는 내가 옳은 건가? 하고 제 입장에서 내 걸 한번 보는 건 거예요. 이게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옳다라고 얘기한 것을 제 시선에 의해서 한번 들어보는 건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나를 막 비판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생각하는 게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은 나와 다른 것을 옆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마르크스가 옳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소련 동구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무슨 고민을 했냐면 그러면 마르크스가 정말로 틀렸다라고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지? 했던 게 푸코인 건 거예요. 푸코의 눈으로 마르크스를 보니까 마르크스에서 놓쳤던 부분들이 꽤 많은 건 거예요. 요게 비판이고 요게 성찰인 건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근본적으로 성찰이자 따뜻한 비판인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라디칼리스트는 그런 존재라는 건데. 라디칼리스트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보게 되면 보이텔스 바흐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논쟁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의 견해를 갖지 않는 거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건 논쟁의 과정들 속에서 자기 것을 이제 가져야 된다. 그리고 비판이 대안인 건 거다. 그리고 비판과 성찰은 공통적인 건 거다.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내가 성찰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하니까 무슨 대화처럼 언제 오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끝나고 대화 먹으러 가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새 대화처럼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게 핵심은 뭐냐면 함께 세상을 읽는 거예요. 함께 토론하고 함께 비판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들 속에서 이렇게 보시면 라디칼리스트는 어떠냐? 라디칼리스트의 원칙은 people first다. 그러니까 people을 중심에 두고 얘기하는데 그 people은 생각당하는 people이 아니라 생각하는 people이 돼야 된다. 그러면
라디칼리스트는 피플을 중심에 두고 그들이 자기 목소리를 갖게 하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다는 건가요. 그 단계 하나가 reading the world다. 그러니까 세상을 읽어야 된다. 정보라든가 하나의 교양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거다. 근데 세상을 읽을 때 함께 읽어야 되니까 함께 읽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면 스타디 서클이라는 건가요. 그 reading the world in the study circle. 스타디 서클을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세상을 읽는 것들이 도처에 존재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한 건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유럽 민주주의를 스타디 서클 데모크라시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니까 거기서부터 정치가 이제 발생하는 건데 거기서 뭘 깨닫느냐? 아, 나는 호모 이코노미크스가 아니라 호모 폴리티크스구나. 주체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공동체 일에 참여하는 것들을 그 속에서 배우는 과정들 속에서 내가 성찰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이런 과정이 바탕이 돼서 이제 그 다음에는 프락시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프락시스는 의미를 물으면서 실천하는 건가요. 의미를 물으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예전에 상인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상인들이 이제 대형 슈퍼마켓을 대립해서 이제 싸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막 머리띠 두르고 대형 슈퍼마켓에 대한 반대를 막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운동했던 친구들이 상인이야말로 개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조직하기 제일 힘든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조직이 되는 건가 전국적으로 막. 그러니까 이제 그때 너무 막 당황하면서 막 그걸 조직해 나갔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분들 꼭 공부해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 공부하면서 싸워야 된다. 이게 프락시스의 의미를 물으면서 싸워야 된다 그랬는데 그 시간도 없었었고 그다음에 상인 운동하는 친구들이 상인 인문학이나 뭐 상인 비판학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한 3년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교수님 공부시켜야 될 거예요. 공부해야 될 것도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상인들이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그걸 또 반대하는 또 성명서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슈퍼마켓을 할 때 야 자본과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조적인 불평등과 싸우는구나 부당한 질서와 싸우는 이렇게 이제 활동가들은 생각했던 건가요. 마치 노동자들이 머리띠 들고 나올 때 어떤 그런 계급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싸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임금을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상인들도 봤더니 뭐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 싸웠던 거예요. 내 이익은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면 내가 상당한 피해를 당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알바라든가 직원들한테 임금을 내고 또 문제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웠던 건 거지 좀 더 커다란 구조적인 이 부당한 질서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에서 프락시스는 의미를 계속적으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동아리는 세상을 읽을 때도 필요하지만 실천할 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미를 물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럼 의미를 물으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하면 새롭게 공동체를 이름 지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신자유주의적인 공동체인데 이제는 뭐 다른 공동체로 이름을 짓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건 거예요. 이게 네이밍 투게더인 건가요? 투게더가 중요한데 함께 네이밍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의 자기들은 시민들이라고 생각했지만 히틀러의 시민들은 히틀러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살았거든요. 마치 이제 매트릭스의 영화처럼.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라디칼리스트를 만나면서 리딩 더 월드 인 더 스타디 스쿨 프락시스를 하면서 이제 그럼 우리의 공동체는 뭐지? 공동체에 대한 비전과 상상을 갖는 건 거예요. 그리고 그 상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름 지어가고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밍 투게더 하는 건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이 뭐냐? 생각하는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eople first가 되는 건 거예요. 이런 것이 사실 이제 가는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럼 어떤 공동체를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성에 있는 의식성을 하는 계몽하고 교화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일로 갑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생성에 있었던 자생성을 믿고 당사자주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신들에게 답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라디칼리스트는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라디칼리스트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생성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답입니다. 그리고 의식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일로 갑시다.
이제 착취의 세상을 철폐하고 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할 거 아니에요. 라디칼리스트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함께 모여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라디칼리스트를 주장하면서 가장 마음이 편해졌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을 때 옛날에는 뭔가 답을 해줘야 된다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요새는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게 라디칼리스트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많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요 얘기가 아니고 요 다음 얘기인데, 볼게요. 요 다음 얘기는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를 좀 더 좀 많이 얘기해 보고 싶었던 건가요?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학습이라는 것이 학습 동아리에서 학습이잖아요. 학습이라는 것을 리딩 더 월드 하는 건 거다. 그러니까 세상 읽기가 학습 동아리다. 뭐 예를 들면 법조문이 어려운 법조문을 제가 잘 해석해 갖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정보를 읽어주는 건 거거든요. 그리고 교양을 주는 건가,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소크라테스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뭐도 알게 됐냐면은, 이제는 맹자도 알게 됐어. 이거는 이제 리딩 더 워드예요. 정보를 읽어주고 교양을 주는 건데, 리딩 더 월드는 뭐냐? 이것을, 이 법조문을 해석해서 봤더니 이 법이 우리의 편인 줄 알았던데 알고 봤더니 특정한 누군가의 편을 들고 있지. 그렇게 읽는 건 거야.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법이라는 것은 세력관계가 반영됐는데 세력관계에 응축되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힘센 사람의 그 주장이라든가 이익이 더 많이 반영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익이 덜 반영된 건 거야.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늘 유리하고 누군가에 늘 불리한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 이게 이제 리딩 더 월드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의미, 법의 이면들을 읽어내려고 하는 게 리딩 더 월드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그런 학습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학습은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취미, 여가, 이런 것들은 그런 학습과 좀 거리가 멀거든요. 일종의 리딩 더 워드인 건 거예요. 정보를 읽고, 내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발전시키고, 내 교양을 발전시키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 나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세상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리딩 더 월드는 학습이라는 것은 아까 달달론과 우리의 어떤 공동체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다 하는 건 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학습은 그런 건 거고, 두 번째는 그런 학습의 핵심이 뭐냐면 개인이 독방에서 자기 랍비를 만나갖고, 랍비라는 것은 그 의식성을 가진 스승을 만나서 그 속에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는 대표적인 게 한국의 석박사 과정이거든요. 석박사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얘기한 것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제 달라지면은 상당한 위험에 처한다는 건가요. 제가 예전에 박사 논문 쓸 때, 우리 보통 박사 논문 커미티가 5명이거든요. 5명인데, 쓸 때 이제 외부 교수들을 모셔와요. 슈퍼바이저로 모셔왔는데, 첫날 제가 엄청나게 막 깨졌어요. 이 박사 논문 3번 커미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깨져야 되나.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제가 그 외부에서 모셔온 교수의 글을 비판하는 것을, 기존 연구액을 막 비판해 놨거든, 거기서. 그래서 나는 그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교수들은 다. 근데 이 교수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정말 아까 아마추어 프로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뭐 아마추어 프로가 뭐라 나왔죠? 아까 나왔는데, 아마추어는 뭐고, 프로는 뭐라고. 아마추어는 공부를 하고 프로는 상상을 합니다. 그렇지, 아마추어는 공부를 하고, 제가 공부만 한 건 거지. 상상을 해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이제 따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맥락이 어떻다 그랬고, 박사 논문을 겨우 통과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런 얘기하면 뭐죠? 제가 늘 이렇게 강의하는 것과 현실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비판하라고 한다고 저를 막 비판하라고 그러면 제가 상당히 좀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문제 대화가 중요한 겁니다. 대화. 그러니까 선생이 주어지는 것을 막 받아들이는 게 주입식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석박사가 주입식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건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석박사 할 때 힘든 친구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빨리 논문을 쓴 다음에 라이센스를 얻으면 그 다음부터 네가 비판하고 싶은 걸 해라. 근데 제가 이제 좀 옛날에 아마추어 할 때 뭐라 하냐면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선생님은 계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비판해라. 이런 얘기를 내가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먹었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원칙은 엄격하게 자기 이제 그 원칙은 엄격하게 실천은 유연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실천은 유연하게 하니까 혹시 상담하실 일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유연하게 해드리니까 뭐 이렇게 엄격하게 하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면 문제 제기식 대안은 따뜻한 비판이 있어요. 비판은 원래 기본적으로 따뜻한 거예요. 제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100분 토론의 비판은 따뜻하지 않아요. 그건 비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의 약점을 잡아서 자기를 과시하고 홍보하고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문제제기식의 대화에서는 따뜻한 비판을 듣고 성찰을 하게 되고 나갈 때 질문이 생겨요. 새로운 상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100분 토론은 와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제 과시하는 것을 내리치고 하다 나갈 때 증오가 남아요. 저 자식 내가 다음부터 다시 두고 놓고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대부분 비판을 따뜻한 비판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이를 드러내는 거라고 인식하지 않고 성찰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비판이라는 것은 문제제기식 대화의 비판은 따뜻한 건 거고 차이를 드러내는 건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동 성찰하는 건 거다. 공동 성찰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동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를 이해하게 돼요. 들어가기 전하고 들어오고 나갈 때하고 공감대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상대를 보고 놀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대를 보고 놀라는 과정에서 나올 때는 토론하는 동료가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아까 우리 한솔 선생님도 얘기했는데 저런 것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정치평론 같은 걸 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치평론 한참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요. 윤석열 뭐 후보나 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기본소득이나 이런 걸 하면 옛날에는 그거를 내가 TV에 주어진 걸 내가 판단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 생긴지 아세요? 저게 딱 나오면 야 유범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야 이현숙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 얘기가 궁금해져. 그게 이제 이 아까 따뜻한 비판이고 공동 성찰인 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마중물의 기본 학습 동아리에서 학습은 리딩 더 월드인 건 거고 그리고 학습의 방식은 문제제기식 대화인 건 거다. 그래서 대화의 과정들 속에서 효과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토론하는 동료하고 차이를 편안히 드러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공동 성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차이를 편안하게 드러나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직하되 존중해야 된다. 차이가 편하게 드러나는 광장의 핵심적인 덕목은 솔직하되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존중받는 건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건 거예요. 안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학습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동아리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학습 동아리. 3번째인데 오른쪽에 3번째는 아까 얘기한 그대로 그러니까 대화로 뭐라는 거냐면 세상을 읽는다. 이게 학습이죠. 이 학습 동아리라는 것은 학습이 일어나는 곳이다. 대화로 세상을 읽는 학습이 일어나는 곳이다.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인 것보다 공동체를 익히고 만드는 곳이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너네가 꿈꾸는 공동체 어디 있냐? 그러면 마중물에 한번 와봐라. 그 속에 이런 마중물 세미나에 그 공동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잘 익히고 그 자체가 만들어 가는 과정이어야 된다. 그리고 네이밍, 그러니까 공동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상상을 하고 실천하는 건 거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여기에 민주주의가 머물러야 되거든요.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고 수비의 민주주의고 그다음에 대화 광장 민주주의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인간들은 점차 호모 폴리티쿠스가 되어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정치의 장소이어야 되고 일상의 정치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학습 동아리는 교육을 하고 프락시스를 하는 그 중간에 위치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연결되고 프락시를 하는 과정에서도 연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 학습 동아리 얘기예요. 혹시 학습 동아리와 관련해서
질문할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튼 뭐 대체적으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학습 동아리의 민주주의는 이제 그런 건 거다. 그리고 김매님이 학습 동아리가 돈 내요 그런 건 거지 지금 질문이. 그치? 예, 돈 내고 싶으면 내야죠. 오늘도 오면서 떡 싸운 사람도 있고 뭐 십시일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면 좋죠. 근데 그거 자체도 함께 모여서 얘기해 봐야 돼요. 우리가 돈을 낼 거냐 말 거냐. 그것도 이제 함께 모여서 얘기해 봐야 되니까 저보고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강의를 제대로 우리 미애 선생님이 안 들은 건 거예요. 그것도 함께 모여서 우리 돈 낼 때를 한번 해보는 건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 자, 이런 맥락에서 학습 동아리가 잘 진행된 형태는 어떤 형태냐 하는 것을 이제 한순애 선생님이 쓴 건가요. 한순애 선생님이 저희 그 상상상지대 139페이지에 한순애 선생님은 여기에 우리가 목요광장에 코로나 오기 전에 했었는데 한 번은 영화 보고 토론하고 한 번은 책 읽고 토론하고 한 번은 정치 평론을 했거든요. 매주 목요일 날마다. 그럼 우리가 목요광장 그랬는데 1년 동안 한순애 선생님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를 한 건가요. 그래놓고 기억에서부터 희역.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어떻게, 지읒, 치읒, 카타파하. 이렇게 이제 썼는데, 그게 일장면이에요. 그게 한번 보시면 저도 깜짝 놀라는데, 한선희 선생님이 쓴 게, 어디 갔냐 하면 여기 있어요. 자, 띄워볼게요. 한선희 선생님이 139페이지. 139페이지인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상상상 지도에 뒤에 이제 실었는데, 한선희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스킵하면서 얘기할게요. 한선희 선생님이 어디 간 거예요? 요거다. 자, 목요광장 기억에서 희열까지 한순의 마지막 협동조합 조합원님은 2019년 1년 동안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게,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한 번도 안 빠졌구나. 한두 번은 빠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광장에 참여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목요광장 일기입니다. 남의 일기를 들여다보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지만 이게 퍼블리시 됐기 때문에 괜찮다는 기억 가슴 떨림이 있다 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매번 하는 자기 소개나 뒤풀이에서 늘 하던 건배사 등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말하기 연습이다. 또 여기 오게 되면 이제 건배사가 일종의 자기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통로다. 니은 나를 성찰한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공동 성찰이니까 나를 성찰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불어 함께의 가치가 소중하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 함께의 가치를 찾는 건 거다. 리을 라면 저녁도 행복하다. 이건 좀 약간 리을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게 어떻게 억지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김종진 선생님 얘기 나와요. 김종진 선생님의 씨앗 호떡은 유명하다. 직접 구워보시고 따뜻하게 먹으라고 시간까지 고려한 맞춤형 정성이시다. 그에 누군가가 협찬한 치킨 과일. 우리 미에서 이런 거 사오면 돈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킨 사요. 이렇게. 하고, 미움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중요하다는 건 거죠.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진솔하게 읽을 것,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거든. 눌변이 가슴에 울리는 경우를 많이 한다. 비읍 보석 같다. 보석 같은 정리각이와 아재 개그가 있다. 이거는 뭐, 보석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재 개그에 대해서, 아재 개그에서 좀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아재 개그 때문에, 아재 개그는 삶의 존재론적인 본성에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세상 읽기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배운다. 달달놈이나 자본주의 통 속의 사람들의 얘기를 처음 해서 망치로 한 대하던 것은 충격이었다. 이응 영화 읽기는 사랑이다. 영화도 한 번씩 보니까 영화를 통해서 또 보고 지읒 좋아서 그저 좋아서 자랑하고 싶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는 전도가 아니라 전파고 그 다음에 소유가 아니라 소통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야기들을 우리 마중물로 자꾸 세력을 불리려고 하나 이익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가 아니라 소통이다. 소통과 그저 좋아서 잘하는 게 이제 전파하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치읓, 책 읽기는 세상을 느끼는 간접 경험이다. 북레터만 잘 모아도 한 권의 책이 될 정도로 벌써 이게 거의 한 46호, 47호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 건 거. 그 다음에 키에 킁킁대는 존재에서 말하는 존재로의 변화를 경험한다. 그래서 이제 책 읽어주는 톡톡에서 아이들의 모범장 말하는 거, 읽어주는 동화를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꼬마 시민들을 세워간다. 티귿 토론의 정성을 배운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토론인 건 거고요. 그래서 피의 표정이 살아난다. 이게 표정이 살아나야 돼요. 히읗 한 주에 기다린 목욕왕자. 그래서 목욕왕자에서 배운 마중물의 가치를 삶 속에서 나답게 실천하고 애쓰고 있다. 목욕에서 만난 사람과 더욱 인간적인 유대를 끈끈이 하며 오래도록 즐겁고 싶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한순혜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까지 좋아했던 광장인데 코로나 이 자식이 이래가지고 지금 아까 그 안타까운데 우리 한순혜 선생님 어디 계세요? 한순혜 선생님 어디 가신 건가요? 계속 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 한마디 해줘야지 그래서 이 시점에서. 네. 창피한데 이렇게 또 인용을 해주시고. 교수님의 아재 개그를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제 많이 들어서 아까 대화 나오니까 이제는 조금 식상하려고 하니까 아재 개그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요. 교수님의 함께, 투게더는 함께가 아니고 함께. 교수님 알겠지요? 네. 정말 그립습니다. 목욕광장. 제가 목욕광장 1년 나가고 그 다음에 진짜 서울 목동까지 가려고 이제 정미쌤이랑 다 얘기 나오고 그랬던 차에 목동 한 번도 못 가보고 딱 이렇게 코로나 상황을 맞이했어요. 이게 1년째는 이 줌이나 이런 것도 호기심에서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니까 적응하면서 나름 호기심 반, 뭐 이런 새로운 거 반, 이러면서 했는데 2년 차는 이제 조금 사람들이 지쳐가는 것 같아요. 이 대면에 대한 그 목마름. 그러면서 자꾸 이 줌도 좋은데 정말 사람들은 이렇게 대면으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학습 동아리도 그래요. 정말로. 학습 동아리도 이렇게 토론만 해서는 안 되고 토론 후에 뒤풀이 과정에서의 그런 그 끈끈함이 지속되어야 이게 학습 동아리도 오래 지속되는데 계속 이렇게 토론만 하다 보면 이 끈끈함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차는 우리가 이런 줌이라는 새로운 무기도 얻었으니까 조금 방역 상황 봐가면서 대면을 어떻게든지 모색을 하고 줌은 분기로 한다던가 뭐 이렇게 어떻게든 좀 다른 방향을 좀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요 쓰신 글에 대한 얘기만 하라는데 무슨 대안까지 내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쓴 글은 칭찬합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마중물 세미나는 목동에서 지금 다 오프라인으로 그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코로나가 풀리면 요 마셈에서 카페에서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둥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되니까 사실은 할 얘기들이 좀 더 있긴 하지만 가능한 빨리 마무리하는 형국으로 가볼게요. 이게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한데 우리가 호모 폴리티커스 그러면 제도 정치를 자꾸 생각하는데 정치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정치는 일상에서 시민들의 학습 동아리에 머물러서 거기로부터의 힘들이 제도 정치를 하나의 어떤 견인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건 거고요. 제도 정치가 시민의 일상의 정치가 없이 제도 정치가 되는 건 늘 권위주의적이 되거나 정치꾼들의 정치가 된다. 공동체의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써는 그런 정치꾼들의 정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번엔 정치의 시간이죠. 우리 정치의 시간을 보면서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 같은 일상의 정치가 없었을 때 제도 정치가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한다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중물은 5가지의 이제 관점 철학이 있는데 하나는 한 바가지의 물인데 한 바가지지만 세상을 기러오는 역할을 하는 한 바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마중물은 사실 한 바가지밖에 안 되고 오늘 토론에 참여한 분들은 한 바가지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그들이 마중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역할을 할 때는 세상의 물을 끌고 올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느 물이든 된다. 뿌정물, 빗물, 뭐 어느 물이든 되니까 마중물은 노인이나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뭐 그 권리의 결핍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 마중물이 된다 이런 얘기. 여성이나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마중물은 어디든지 당기는 유연한 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은 엄격하게 실천은 유연하게 해야 된다. 물이라는 게 굉장히 유연하죠. 그럼 네 번째는 도처에 편제돼 있다. 그래서 마중물은 도처에 있어야 되고 중앙에만 있거나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 맨 마지막이 마중물은 펌프질을 하죠. 그러면 이제 마중물이 버려져야지만 물을 먹거든요. 초기에 물들이 남아있으면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마중물은 버려지는 물이다. 근데 버려지다가 어느 곳에 골라가다가 또다시 마중물이 되는 게 공공성이 돼요. 우리는 늘 버려져야 된다. 버려진다는 것은 이익으로부터는 우리 사적인 이익으로부터는 떨어지되 공적인 이익에 긴박된 물이다. 이게 버려져야 된다는 상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중물은 그런 맥락에서 물리적인 물이 마중물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은유적으로 철학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마중물 세미나나 유수다 같은 거, 그다음에 목요 광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러려면 라디칼리스트가 필요하거든요. 라디칼리스트는 누구냐? 했었을 때 라디칼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마중물의 주요한 미션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디칼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체계화했거든요. 그걸 레알 스쿨이라고 하자. 왼쪽에 레알 스쿨이죠. 레알 스쿨은 레알 리딩 스쿨과 레알 프락시스 스쿨이 있는데 레알 리딩 스쿨은 프레이리와 알린스키를 강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3월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레알 프락시스 스쿨은 강독을 한 사람들이 나는 프락시스니까 이제 실천이죠. 교육을 실천하는 거니까 나는 선배 시민 교육을 하겠다, 후배 시민 교육을 하겠다, 성인 학습자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각각의 선배 시민 지원센터, 후배 시민 지원센터, 시민교육센터에서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알 리딩 스쿨과 레알 프락시스 스쿨 1년 과정으로 올해서부터 이제 체계화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참여자들도 모집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토론된 바로 레알 리딩 스쿨은 뭐 한 10만 원 내는 거로 알고 있고 레알 프락시스 스쿨도 좀 더 돈을 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구체적으로 공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60, 70년대는 군사독재의 권위주의 정권이었고 시민운동은 그때 온정주의였거든요.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도시산업선교회나 아니면 기독교 청년회 같은 데서 들어가갖고 그 소위 이제 여공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그 근로기준법 같은 거를 얘기해주고 상담소를 차려갖고 그들이 이제 사실은 뭐 동일방직이라든가 이 원풍모방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던데 그때의 전제는 도시산업선교회는 종교인들은 그들을 내가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 되어 그들을 도와주는 온정주의적인 관점이 강했는데 80년에 광주를 만나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건가요. 군대를 탱크를 들고 총을 들고 오니까 그럼 우리도 저기에 맞설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게 노동자 군대거든요. 노동조합으로 들어가. 이게 이제 마르크스를 읽으면서 우리도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걸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의식화시켜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런 민주화가 나타난 것이 87년도에 절차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소위 호헌철폐 독재타들을 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것이 공장에서 이제 7, 8군 노동자 대투쟁으로 나타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는 여전히 시민이라든가 노동자가 주체가 아니라 명망가들, 그러니까 의식화된 리더들이 이제 주체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시민운동은 대변을 해주는 거죠. 그들의 열악한 삶을 대변해주는 명망가들의 이슈 파이팅, 뭐 산재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노인이 사망을 한다든가 뭐 이러면 이슈를 파이팅 해가지고 하여튼 여기서 명망가는 활동가라든가
뭐 전문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활동가 전문가들이 유명했던 전문가들 전부 다 국가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로 들어간다든가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지방자치대 단체장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그 센터들 있잖아요. 뭐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가 자활센터가 된다든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된다든가 이렇게 이제 다 저기 좀 민주당 정권들이 장악하면서 이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이 못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80년대 열정을 태워 들어갔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때문에 싸우면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때문에 대화라든가 뭐 이런 게 그런 능력들을 우리는 키울 능력이 없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꼰대가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꼰대로 물러나라는 이제 뭐 이제 그런 아주 굉장히 좀 미묘한 위치에 처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 그러니까 이제 활동가 있는 시민운동이죠. 노동자 없는 노동운동, 뭐 이런 비판들을 받았고, 그런데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이 부당한 질서는 더더욱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마중물은 이제 실질적인 민주주의, 그러니까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넘어서 사회권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근본적인 형태로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 풀비로부터 토론할 줄 아는, 성찰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시민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중물은 3세대 운동이고 그리고 이제야말로 라디칼리스트라는 마중물, 매개자의 기반에서 시민들이 당하는 게 생각하는 운동으로 풀뿌리로 올라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정치 삼각형이 이제 등장하는데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정치 삼각형인데 마중물은 그동안에 이념, 철학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해왔고 그리고 철학에 기반해서 아까 라디칼리스트, 모든 시민들이 라디칼리스트가 돼야 된다. 그리고 교육활동가, 교육을 매개로 해서 조직하는 활동, 교육조직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세력의 원형을 찾고 정책은 전문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력관계들 속에서 세력관계가 반영된 세력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의 집이 만들어야 된다. 약간 네이밍 투게더가 돼야 된다. 그런 주장을 쭉 해왔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하는 것은 세력인데 우리죠. 나에서 우리로 그리고 교육조직과 라디칼리스트, 그걸 우리 마중물이라고 부른다. 사단법인 마중물 그런 고민을 해왔고요. 자, 그럼 맨 마지막 거는 뭐냐면, 이제, 다음 학기는 뭐 할 거냐면, 우리가 라디칼리스트에 대해서 이번 첫 학기에 해왔고, 두 번째는 Reading the World in the Study Circle을 이번 학기에 해왔어요. 다음 학기는 프락시스하고 네이밍 투게더를 가지고 가려고 해요. 프락시스하고 네이밍 투게더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프락시스한 사례들, 구체적으로 함께 네이밍한 사례들을 외국 사례, 한국 사례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실천들을 가지고 다음 학기에, 그러니까 그 다음 학기는 이제 4월부터죠. 4월부터 6강 하려고 하고 있고 그때 여러분들 다시 만나뵐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별로 이렇게 감동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루가 그런 마중물에 대한 감동이 있었는데 제가 감동을 시켜드릴 수 있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재 개그를 하나 더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아재 개그 또 한 번 하다가 한순애 선생님이 또 한 소리 한다고. 그래서 이제 왜 마중물의 활동가에 대해서 시를 쓴 게 있어요. 누가 썼냐면 우리 이 추진수 선생님이 쓴 게 있어요. 그리고 추진수 선생님이 시를 쓴 것이 어디에 실려 있냐면 여기에 실려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상상상 지도에 실려 있어요. 상상 지도에 뒤에 한번 가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158페이지. 그래서 우리 상상상 지도의 시는 아무래도 제가 읽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읽어야 되니까 저자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 선생님이 시가 만약에 1, 만약에 2예요. 이게 추 선생님이 이제 마중물을 보면서 이제 쓰신 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에 시작하는 시간에 출발했는데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런 시나리오는 없었는데 교수님 말씀 주시니까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시덤불인 채로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소리할 수 없는 지옥으로, 꽃길은 없었을 것이며 들고 나는 문은 여전히 내지 못했을 것이고 웃을 수 있는 세상은 오지 않았으리라. 걸음을 내딛는 당신이 없었으면, 꿈꾸었던 당신의 상상이 없었더라면, 온몸 내던져 바꾸고자 했던 당신의 노력이 시도되지 않았고, 불안과 긴장 중에도 무릅쓴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낮밤을 가리지 않고 반복된 시도와 지속적인 땀의 노력이 결합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걷는, 우리가 사는 세상 모두가 숨 쉴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은 오지 않았으리라. 만약에 두 번째 만약입니다. 숨죽이고 이를 악물며 감내해야 하는 고통들이, 무고한 잘못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 달리고 달려도 닿을 수 없는 거리와 여전한 어두움의 크기가, 가시밭길인 채로 두꺼운 유리벽과 닫힌 쇠창살들이, 일상처럼 당연한 것들이 나와 우리에게 가로막음으로 들이우고 있었으리라. 앞서 길을 내어 걸어갔던 길이 없었더라면, 처음이라는 이름으로 꿈꾸고 노력이라는 땀의 시도와 열심히 힘을 내던 그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렇게 많은 이들이 난관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뒤틀린 세상을 바꾸고자 횟수를 넘어섰던 실패와 좌절로 인한 적당함에 타협하지 않았던 그러한 선배와 든든한 동료들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당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아픔인 채로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억울함과 당연한 일들로 지금의 이 세상도, 오늘의 우리도, 앞으로의 세상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의 졸시를 읽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동적이죠. 우리가 모두가 저 만약에 속의 주인공이고 또 주인공들이 될 거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아무튼 한 해가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미디어가 가능하게 했었을 때 마디의 미디어 센터장인 우리 박상욱 선생님이 계셨고, 마중물 사단법인 마중물의 우리 활동가들이 서강민 처장서부터 비롯해서 우리 이종훈 선생님, 그다음에 김영현 선생님, 그다음에 양순식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고요. 더더욱이 놀라운 것은 우리 이현숙 선생님의 준비 안 된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할까. 여러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내년에는 이런 모든 수고로움에 의해서 저 만약에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이 되고 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없었다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에 모두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강의가 우리는 라디칼리스트, 마중물이 돼야 된다. 라디칼리스트는 제일 처음에 뭐예요? 리딩 더 월드 투게더, 함께 리딩 더 월드 하고, 두 번째 두 프락시스, 프락시스를 두 프락시스, 그러니까 we do practice together. 그다음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가 naming together가 됐었을 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게 people first, 그런 people들이 되자 이런 거니까, 첫 번째는 reading the world together, practice together,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naming together. 그래서 이 together가 세 번이나 나오니까 오늘은 together 아이스크림을 꼭 한 번씩 먹으면서 together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넉넉하길 바라고요. 또 새해에도 또 이런 마중물로서 함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